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샘내과 의원의 박서고 원장입니다. 오늘은 헬스피디아 시청자 여러분께 궁금하다게 올라온 당뇨병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오늘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물론 이제 대개의 병이 이제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당뇨병은 웬만큼 혈당이 올라가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무증상인 만성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병이다. 증상이 있으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냐면 정상 혈당이 100 정도일 때 적어도 한 서너 배 이상은 올라가야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에 꼭 당뇨병에 대한 항목을 넣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당뇨병 검진을 하는 거죠. 증상이 없는데 당뇨병을 꼭 치료해야 하나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정상이면 당연히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당뇨병 전 단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숫자가 두 자리 숫자까지가 정상인 거죠. 99까지가 정상입니다. 100부터 정상을 벗어났는데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혈당 126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00부터 12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인 거죠.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합병증은 쭉 쌓이게 됩니다. 조금씩 높은 혈당도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사실은 치료가 시작돼야 됩니다. 치료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약이 아닙니다. 먹는 거 조절이죠. 먹는 거 조절이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이게 전체 치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 관리이고 이게 바로 치료를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이 진단될 정도로 혈당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약을 쓰는 거죠. 혈당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약을 먹어야 하나요? 앞선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 혈당이 아주 낮고 식사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약을 안 쓰고 의사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활식소 9%가 넘고 굉장히 3,400으로 높은 혈당일 때는 처음부터 인슐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약 한 150에서 한 250, 요 정도 사이의 혈당이라면 먹는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냐는 먼저 의사랑 아주 세심한 검사, 진찰, 그다음에 진료를 받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즉 열량을 소모하는 거죠. 열을 외부로 발산시키고 그럼 그 열을 만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 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입니다. 포도당. 그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식, 주된 식사. 주식의 역할은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거죠. 그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거고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췌장입니다.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운동이나 이런 데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이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는 운동만 계속하게 되면은 저혈당이 오거나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굶고 운동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쓰러지죠. 그래서 먹어서 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당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운동하는 요 각각의 과정을 췌장의 인슐린이 정교하게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 시스템이 망가진 게 당뇨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전과 식후의 운동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식후 운동은 식사 후 얼마나 있다가 하나요? 식전과 식후 어느 운동이 좋냐? 사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가 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 식사 전에 잘 올까요? 먹고 나서 잘 올까요? 당연히 혈당이 더 낮은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잘 발생하겠죠.
그래서 운동은 가급적이면 먹고 나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식사 전 운동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요즘 나온 신약들은 저혈당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 안에 개발된 약들은 저혈당이 거의 없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약을 먹는 분은 사실 식사 전에 운동을 하거나 식후에 운동을 하나 저혈당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기 위해서라도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을 더 권고합니다. 자, 그럼 식사 후에 얼마 있다 하는 게 좋냐? 저는 30분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탄수화물류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째 제일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를 전제로 제가 식후 1~2시간째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헬스피디아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만 6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혹은 여러분이 포함될 확률이 이제 오래 살다 오면 이제 높아질 텐데요. 이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